장난꾸러기 같아요. 그리고 딱 봐도 휴대폰 사장. 누구들의 얘기일까요? 이제 오늘 석가탄신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들 유세 한창인데 이 대선 후보들을 바라보는 국내 정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, 외국인들이 이 포스터를 보면 과연 어떤 상상들을 하고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오른쪽에 한번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이건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저희가 좀 뜯는 재미를 위해서 누가 누군지는 먼저 공개를 좀 하지 않겠습니다. 외국인들이 본 대선 후보의 첫인상. 뭐 여기 보면 고리타분한 아빠 같다. 휴대폰 CEO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. 병원 의사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누군지 좀 하나하나 맞춰볼 때 이현정 의원님 뭐부터 뜯어오면 좋을까? 어느 문제 좀 궁금합니까? 병원 의사 볼까요? 병원 의사요. 준비한 게 그게 아닌데 일단 보시죠. 아, 예. 유승민 후보를 병원 의사 같다고 했어요, 이현정 의원님. 네.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저렇게 뭐 흰색 와이셔츠 입고 좀 뭔가 깔끔한 병원 의사 같아 보이는 의견이 있나 보죠?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이제 시각 자체가 있는데 아마 외국인들이 볼 때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포스터만으로만 볼 때는 일단 유승민 후보가 가지는 이제 좀 그냥 좀 단정한 이미지, 그다음에 양복에서도 보면 나오는 그리고 뭐 보면 좀 모범생 같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의사분들의 어떤 이미지가 유승민 후보한테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어떤 면좀 차갑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단아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제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예. 보니까 뭐 병원 의사 말고도 뭐 삼성 직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 외국인들 봤을 땐 유승민 후보가 삼성 의원으로, 삼성 직원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분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와 아동보호 기관장 같다. 좀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시는입니까? 이분이. 예, 박 소장님, 뭐, 운동권 누나로 통했었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볼 때에는 사회복지사, 뭐, 이 정도로 이미지가 있나 봐요. 심상정 후보도 캐릭터가 아주 있는 얼굴상 아닙니까? 그 다음에 TV 토론 때 보여줬던 것도 뭐 운동권 누나, 그 다음에 정말 모처럼 전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측면이 뭔가 하면 진보가 종북 논란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정치 경쟁을 하고 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심상정 후보가 진보 후보로서 발군의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 의제가 이제 복지 문제 아니겠습니까? OECD 수준까지 근접하겠다는 얘기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보편적 복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선은 저의 시선과 상당히 비슷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. 시선과 뭐 사회복지사로 보이시는 거죠? 사회복지 심상정 아동보호기관장 딱 제일 공약을 많이 하셨어요. 500조 원에 달하는 이 사회복지 공약. 만화 영화에 나오는 둘리의 어떤 뭐 한 캐릭터 같이 이렇게 보이시기도 하는데 갑자기 뭐 난데없이 개인 의견들을 막 던지시네. 준비한 거 다시 보시겠습니다. 이 장난꾸러기 친근함은 뭐 어느 정도 가면 안 잡힐지 몰라도 이분이에요. 문재인 후보인데 장난꾸러기 뭐 이런 글쎄 이 표정이 장난꾸러기 같다는 외국인들이 그래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. 네. 저는 사실 이 좀 외국인들이 보는 대선 후보 첫인상 준비하면서 사실 이분이 제일 재밌었어요. 저 이번 다시 준비한 거 보실게요. 카메라 방금 지나갔군요. 이분이 좀 재밌습니다. 그럼 맞추겠네. CEO니까 CEO 하신 분 한 분. 아니 저는 이분이 축구팀 트레이너라고 보이는지 처음 알았는데 운동과는 좀 거리가 없어 보이는데 예상했던 그분 맞습니다. 바로 안철수 후보인데 고 박사님 축구팀 트레이너로 보이시는지. 저도 그건 예상이 바뀝니다. 사실은 뭐 축구팀 트레이너 하면은 조금 뭔가 강한 인상 뭐 이런 것을 연상되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는 얼굴이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동안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장난꾸러기 인상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지 않겠나. 물론 뭐 또 CEO를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부잣집 도련님 뭐 이런 인상들을 주고 뭐 이렇게 좋은 회사에 뭐 2세, 3세 뭐 이런 후계자 뭐 이런 인상도 줍니다만은
축구팀 트레이너 이건 좀 생소한 것 같아요. 축구팀 트레이너들이 이제 경기 중에 골을 넣으면은 제일 먼저 환호하면서 두 팔을 번쩍 들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아마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그 포스트에서 축구팀 트레이너 이게 골 세레머니 같아서 축구팀 트레이너라는 그렇게 아마 외국인들이 봐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축구팀 트레이너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막 화내고 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보면 조금 우리나라 포스터를 보면서 아니, 근데 그렇게 이현종 의원님이 축구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, 우리가 그 축구 클럽 코치들은 전부 정장을 하고 나옵니다. 그다음에 뭐 레알 마드리드나 명문팀 뭐 아주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 또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냥 그 겉인상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축구만 생각. 봐서 옛날 축구 감독은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오는데 요즘 축구 감독들은 깨끗한 정장 박종환 차림으로 나오거든. 비슷한 이미지. 아니, 여러분들 앞서 세 주제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 뭐 하시는 겁니까? 이분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뜯어보고 좀 황수연 앵커가 받아주시죠. 예, 허 교수님, 저는 네. 예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뭐 고리타분한 아빠라고. 고리타분한 아빠라는 말씀도 있고 맨 처음 그 TV 토론 하시고 난 다음에 SNS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왔던 표현은 낮술 대신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조금 그 좀 전통적 아버지상 같은 그런 느낌을 마초적 느낌 이런 걸 많이 주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. 또 어색한 웃음을 언제 짓는가 하면은 자신의 주장이 잘못으로 드러나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할 때는 어색하게 한번 웃고 난 다음에 저 미소가 어색하다는 얘기죠,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. 항상 저런 어색한 미소를 살짝 한 번씩 짓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그걸 봐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시면 아니, 재밌네요, 이거. 네. 이 보니까 이제 고리타분한 아빠, 외국인들과 사회복지사, 병원의사, 그다음에 축구팀 트레이너, 장난꾸러기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군요. 알겠습니다. 홍준표 후보는 정말 꼰대 인상이죠. 그리고 그러니까 뭐지, 언어를 좀 자식들하고도 별로 친하지 않은 좀 근엄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. 알겠습니다. 이 후보들 어쨌든 외국인들에겐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6일 남은 대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컨디션 조절이 제일 필수일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한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? 제가 그러면 물 좀 마시고 할게요. 산업 관련해서 제 공약을 좀 말씀을 드리고, 부산 공약은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. 오늘은 일단 이 문화산업하고 영화 관련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고 제 혼자 땡볕에 앉아가지고 하겠습니다. 예. 네, 이현정 의원님 네. 보는 사람이 짠할 정도로 목소리가 참 안 나오는 그렇죠. 상황인데 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후보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제일 건강에서 간 게 뭐냐면 좀 목을 좀 강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. 아무리 말해도 목이 좀 안 쉬었으면 좋겠다. 그게 우선순위인가 보죠. 또 이제 악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 악수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후보는 이제 다 워낙 많이 하니까 살짝 잡는데 또 하시는 분들은 너무 또 반갑고 그게 또 이제 자기는 평생에 한 번밖에 뿐이잖아요. 정말 손을 힘을 꼭 줘서 잡습니다. 그럴 수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받다 보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붕대를 감고 다녔어요. 예. 그러니까 손을 못 잡도록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손에 멍도 들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아마 지금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해서 특히 이제 어제도 보면 문재인 후보는 이제 코가 좀 막히셔서 이제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.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이 손, 그다음에 목. 저기 이게 이제 막판에 멍투성이네. 멍이 지금 보면 저게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요. 정말 꼭 잡습니다. 그것도 여자분들 막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손으로 꽉 잡거든요. 그러면 저게 이제 한두 번 아니고 나중에는 손을 못 쓸 정도로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냥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정말 그 손 악수가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. 저렇게 해서 이제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인간 안전벨트도 이렇게 해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허 교수님. 네네.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하이파이브를 한다는데 저것도 좀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고 어찌 보면은 지금 다 고육지차 아니겠어요? 마지막 막바지 되니까. 그렇습니다. 마지막 막바지 가면은 뭐 거의 체력전이죠. 사실상 체력의 한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. 거의 뭐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수면을 취하는 시간도 서너 시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. 중간중간에 또 정책 토론해야 되니까 정책 자료집 봐야 되죠. 또 각 지역에 가면 지역에 맞는 공약도 다 내세워야 되죠. 이렇기 때문에 후보의 저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일정이라는 것은 거의 뭐 살인직입니다. 그러나 이제 그걸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뭔가? 역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. 내가 당선자가 되겠다. 하는 그런 뭐 열망, 열정, 또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잡겠다는 그런 힘이 저는 그 물리적, 육체적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예, 박 소장님 물론 뭐 큰 꿈이 있겠지만 후보들도 사람인지라 유권자들 만날 때마다 웃고
듣고 뭐 응해주고 화답하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허 부지사 말대로 초인적인 체력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딱 선거가 끝나면 당선되는 분은 그 피로감이 싹 없어진답니다. 예. 근데 낙선하는 분은 그 피로감이 한 5배 정도로 몰려와서 링거 처방을 받아야 될 정도로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겠죠. 후보들은 다 뭐 그 어떤 그 집권 특히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뭐 거의 어떤 우리가 어떤 존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뭐 거의 무아지경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니까 저하고 비교를 한다면 정말 놀라운 체력이다. 뭐 이런 생각이. 근데 다들 센 척하고 뭐 체력은 자신 있다고 하지만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후보들이 닌겔 2-3번은 이미 다 맞았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외국인이 본 후보들의 면면 그리고 이 각 후보들의 건강관리, 손, 목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